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탈탈탈 탈북자들이 탈북을 하는 과정에 고생했던 이야기 탈탈터는 탈탈탈입니다. 오늘은 설레이네요. 미인이 나와서 설레이죠. 네. 술을 좋아할 것 같아. 네. 아니에요? 술 사케- 싫어해요? 술 싫어해요? 술이요? 분위기는 즐깁니다. 주 찬양. 네. 또 아재 개그가 나오셨. 아재 개그를 하신 거군요 지금. 네. 우리 친구들이 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네. 워낙에 많은데 네, 자꾸 실수를 많이 하세요. 네. 자, 아무튼 오늘 네. 게스트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주찬양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안지가 꽤 오랬지. 어떻게 네. 아시는 사이세요? 이만가 네. 정편 채널 그 곡에서 그렇죠. 뭐 몇 년 잘 되지. 네. 시집 가기 전부터 맞습니다. 한 4, 5년 했죠? 예, 네. 5년 정도 했는데 아마 애기 돌생님도 제가 애기 도연이 우리 애기 도연이 때도 이 찬영이가 왔었고, 그다음에 남편분하고 연애할 때부터 나는 알았었고, 아, 네. 그다음에 결혼했을 때 또 내가 가고, 뭔가 아무튼 인연이 깊어서 그랬었어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이게 그 애기까지 낳고 하니까 좀 아무래도 뜸해지죠. 네. 그래서 오늘 잠깐 반갑고요. 네, 잘 네.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본인 소개, 다 아는 분이 많지만 그래도 본인 소개. 올해가 2017년이니까 8년인데? 2018년. 어떡해. 네, 새해 바뀌었습니다. 2018년이니까 네. 대한민국 정착 나이 8살, 음. 8살 주찬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베나TV에서 네. 몇 년 동안 방송 나가면서 음. 한 100분의 1도 털지 못했던 저의 스토리를 네. 쫙 풀어드리려고 아이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베나 TV는 자주 보셨어요? 예, 저는 그 선생님들 그 네. 예전에 태양 아래 시사회 아, 예, 네. 네. 그때도 네. 뵀었고요. 네. 인사는 드렸습니다. 네, 그때 근데 맞아요. 인사했었죠. 그때부터 저는 되게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전에도 TV조선에서 돌아온 저격수다라는 아, 그 뉴스 프로에서 기본 맞습니다. 앵커 하셨잖아. 걔 항상 이 나비 넥타이 탁 메고 그래서 많이 뵈던 분이 어, 했습니다. 유명한 분이라고. 그때 살이 좀 더 쪄 있었죠. 그래서 저는 패기가 그 있네.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다 못 보여주는 탈북민들의 그런 진실된 모습 이런 것들을 베나TV에서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잘 보여줘서 음. 항상 PD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던가요? 장복용? 네, 장보균 PD님이 항상 나오시면 광고 이렇게 네. 다 봐주시고 그래서 광고 봐달라고 예, 저희가. 네. 저도 그 베나TV 보다가 광고 건너뛰기 딱 누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PD님이 얼굴이 생각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자 그러고 광고도 다 보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여- 시점대로 열혈 보여주셔서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뭐 방송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 네. 팬분도 꽤 많을 것 같아, 그죠? 그럴까요? 이게 항상 겸손하고 진짜 그냥 감사합니다. 인상이 남아요. 자, 한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고, 네. 한경북도 청진에서 다가 대학도 나오죠. 한경북도 청진이 고향입니다. 네, 청진하면 항구도시고 또 약간 북쪽의 부산이라고 할 수 네. 있는 큰 도시인데 거기서 쭉 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91년생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태어나서 그때는 막 흰쌀밥도 먹고 막 좋은 시간이었는데 한때는. 태어나자마자 근데 바로 고난의 행군이 닥쳐가지고 가족 친척들이 이렇게 막 굶어 죽고 막 그때 그럴 때 뿔뿔이 흩어지고. 예, 도시에 있다가 우리도 그냥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시골로 들어갑니다. 아, 역으로 도시보다도 시골에 예. 가야 산다는. 그렇죠. 오. 가서 풀이라도 뜯어 먹으면서 살자. 그래서 잠시 그때만 들어간다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저를 맏딸 그때는 저 혼자였으니까 같이 이렇게 시골에 갔는데 가자마자 동생들이 줄줄 생겼다. 그래서 좀 먼 시골로? 청진에서? 예, 청진에서 이렇게 부업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청진 그 신분의 사람들이 해령 땅에 가는 겁니다. 아. 근데 시골이죠. 근데 해령은 좀 시골이지 않습니까? 근데 해령 시내도 아니고 좀 시골. 그게 그- 해련시야. 거기서도 좀 산이 많은데 산이 예, 많은데. 가서 가축도 합니다. 가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오. 그러면서 염소 길러가지고 여기서는 소 우유를 네. 먹죠. 염소죠. 근데 저희는 예, 염소 우유를 음. 네, 먹고
그러고 자랐습니다. 그 어린 시절은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고난의 행군 때는 그렇게 피해 있었구나. 자랐죠. 욕으로. 예. 청진 출신으로 쭉 해령에 있었다고 보면 되죠. 예. 거기나 해령에서. 예. 오, 그건 몰랐네. 그렇죠. 그거 봐봐, 다 다른 타 방송에서 자꾸 생략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얘기는 이 자세한 어디서도- 얘기를 어. 못하는 거죠. 예, 처음 그런 걸 알았어요.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 아기 때는 계속 부모님들이 계속 찬양이를 데려가서 거기서 그렇죠. 시골에서. 예. 태어났을 네. 때는 좋은 병원에서 태어났고 음. 좋은 밥 먹고 막 했는데 바로 그 고난의 행군이 닥치면서 시골에 갔고 뭐 동생들은 그 시골에서 구들 언돌, 태어나- 예, 네. 언돌 바닥에서 그냥 자연분만 병원이 아니라.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그랬죠. 예. 부모님은 어떤 일 하셨어요? 부모님도 그 아버지가 16살에 학교를 졸업하셔가지고 대학교 당학교라고 해서 주체사상 공부도 많이 하고 막 한때는 엄청 뭐 사상이 투철해가지고 막 했는데 20살에 이렇게 한계 부업지 그러니까 부업지라고 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그 선물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 어린이들 북한에서 이렇게 명절 네. 그 김부자 생일 때마다 주는 선물 그런 재료를 생산하는 원료기지 사업소라고 해서 거기에서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리더로 이렇게 가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18살 나이로 어머니 연상이시네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20살에 아, 그러니까 네, 당학교 네, 졸업하고 20살에 리더가 돼가지고 40명 이렇게 작업반을 운영하고 계셨고 18살 어머니가 네.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기에 그 배치받아서 오신 거예요? 배치받았죠. 선전대 네. 이런 그런 거 뭐라고 하죠? 그 선동원 기동선전. 그 붓글씨 쓰고 막 선전원. 이런 선전원 그런 걸로 오셨거든요. 직관원.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일단 부연 설명인데 부업지라 하면요. 네. 일단은 북한이 자급자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기관 또는 이사처럼 뭐 연관성 있는 기관에서는 농경지를 아예 뚝 떼줘요. 맞습니다. 아 자력갱생해라. 네. 그래서 니들이 그래서 농사져서 그렇죠, 먹고 그렇죠. 살아라. 농경지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먹장, 염소도 키우고 뭐 그다음에 뭔가 여기 알곡도 생산을 해서 그걸 원자재로 해서 이자처럼 뭐 만드는 거죠. 네, 선물 뭐 콩. 그 선물 그러니까 선물 하는데 콩 과자 하는데 밀가루 넣고 콩 맞습니다. 들어가죠. 네. 그런 걸 하는 게 원료 기지라 그래요. 이게 맞습니다. 원료 기지 책임자를 찬양 씨 아버지가 하셨다는데 엄마도 공교롭게도 거기서 일하시다가 잡혀 네. 먹힌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고백을 야, 너 나와 혁명의 한기를 끝까지 가질 수 있겠니? 북한식 프로포즈. 닭살 멘트. 네. 옥수수밭 옆에서 혁명의 한기를 끝까지 가달라고 고백하니까 엄마가 서서 그렇게 까닥까닥해서 달게 참 밝네요. 소름달이니까 밝지 뭐 이런 거 똑같은 그랬습니다. 아 북한식 프로포즈와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 사랑의 열매가 네. 주찬양 씨를 낳았네요. 예. 거기에서 일단은 어린 시절은 그게 시골에 있다가 다시 도시에 들어간 건 몇 살쯤 돼요? 솔직히 다시 도시에 안 들어갔습니다. 거의. 저희가 그 시골에 있으면서 부모님들이 도시로 장사 행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처 없이 이렇게 행방 없이 떠돌아다니는 간다. 그런 장사를 하셨는데 장사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인맥도 생기고 뭐 하다 보니까 약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전기를 TV란 전기 제품 수리하는 네, 사람. 수리하는 그런 사람 형으로 알게 됐는데 그분 통해서 소형 라디오 아. 네, 채널 고정이 안 된 라디오겠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거를 다 하게 됐는데 채널을 돌리니까 네. 맨날 북한 방송은 하나서 막 위대한 김정은 동지 뭐 장공장 방모부터 시작해서 막 현지지도 뭐 그런 거만 나왔는데 주파수를 막 돌리니까 간사스러운 좀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예, 나와요.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 목소리 막 뭐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KBS 막 이러고 네. 막 진짜 목소리만 들어도 예쁠 것 같은 언니 목소리가 막 나오니까 그럼 몇 살 때 처음 들었어요, 그게? 저는 9살 때 들었습니다. 아빠가 듣는 걸 옆에서 들은 거야? 그렇죠. 아니면 그죠? 예. 밤에 몰래? 초반에는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저희를 다 나가라고 하고 나가라고? 문 딱 잠그고 혼자서 이불을 이렇게 쑤시고 막 하는데 너무 궁금했습니다. 뭐를 하시는 건지. 예. 엄마는 그래서 어디 가시고? 엄마도 저희를 막 같이 이렇게 돌봐주고 제가 9살이니까 동생들이 뭐 어렸죠. 그래서 아버지가 딱 일 나가시면 바로 들어가서 저희가 해보죠. 뭐 했나 네. 해서. 여기 보면 당시에 뭐 KBS 한민족 방송 어. 지금 그때는 KBS 사회교육 방송이었습니다. 사회교 맞네. 지금은 한민족 방송으로 나오는데 그게 주파수 파장이 제일 셌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이렇게 시그널도 이렇게 컨트롤 막는답니다. 안 나오게. 장애를 써. 장애파. 네, 장애파를. 전파 방해를 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KBS 방송이 가장 강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 국동방송이라고 그게 강했고, 그 다음에 자유아시아 방송, VOA. 네, VOA랑 RFA. 네, 두 개. 네, 그게가 되게 강했고, 요즘에는 민간 방송들이 뭐 국민통일방송 이게 생기는데,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세 개가 4개 채널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럼 동생들이랑 같이 들었어요? 9살 때부터? 네, 그랬죠. 초반엔 신기해서 딱 들면 막 영어로 막 랩하고 힙합하고 하면 네. 아니 북한에서 막 학교 가면 막 찬양 그 김부자 찬양만 이러고 하다가 아니 막 신기한 노래 막 말하는데 노래입니다. 그게 음악이 나오고 막 뭐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막 러브송 막 나오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동생들하고 아빠 일 나가면 바로 그거 듣고 막 엄마도 일 나가지고. 네, 엄마도 일 나가고. 나중에는 저희 가족들이 아빠랑 자식들을 통제를 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집에서 듣고 보고 하는 말투 따라하는 것, 또 서울말 라디오 드라마란 거 들으면 서울말 따라하고 흉내내고 막 하면 절대 하지 마라. 네, 밖에 나가서 그 조그만 나이 때 그 라디오 들을 때 무섭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는 자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부모님들이 이거를 어디 나가 발설하거나 말하는 날엔 아빠 엄마가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아빠가? 예, 그러면 그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그게 남조선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 모르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죠. 네. 대한민국, 죄송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잘 몰랐습니다. 네. 한국까지는 알았고요. 한국이 남조선이다라는 네, 그건 거. 알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좀 어려워서 뭔지 몰랐습니다. 예. 설명을 뭐 해주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가장 인상에 남는 방송은 뭐 있어요?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 KBS는 드라마, 그 보람이네 집, 뭐 단서의 운장도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되게 오래된 건데. 네. 그렇나요? 근데 그게 그 묘미, 그 네. 맛이 TV하고 틀립니다. TV는 그냥 눈을 시각적으로 자극해서 보면 끝이지만 드라마는 제가 상상을 합니다. 라디오 드라마 라디오 들으면서 드라마. 상상을. 막 그 파도 소리 들으면 네. 난 파도가에 막 가는 상상도 하고 캐리어 끌고 막 딱딱딱딱 공항을 걷는 소리 효과음 딱 하면 나오면 나도 진짜 비행기 탈 수 있는 날이 과연 있을까? 막 상상을 하는 거죠. 진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럼 드라마만 들었어요? 딴 거는 그리고 또 안 듣고? 충격적으로 네. 들었던 뉴스가 2가지가 있어요. 뭔데? 그게 저희 가족의 인식을 바꾼 뉴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올 수 있도록 그 아침에 식사 시간 6시 50분 이때 엄마가 밥상을 차립니다. 그러면 55분부터 7시까지 5분 동안 그 수기 낭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기가 리일남의 수기였습니다. 탈북자? 리일남이 김정일의 그잖아. 이한영. 네, 전처조카 이한영. 이한영. 근데 이게 충격이었던 게요. 소개할 때 김정일의 전처조카 리일남의 수기라고 합니다.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 여기서 타이틀이. 김정일이라고 나오니까 아니죠. 뭐. 김정일의 전처조카. 전처조카라는. 그럼 후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후처도 후처지만 저희는 김정일 총각인 줄 알았습니다. 와이프 소개를 안 했지 않습니까? 나이가 몇인데. 네. 북한 당국에서 와이프 소개를 안 했습니다. 여기 어. 대한민국에서 뭐 고영이 뭐 어찌고 막 하지 북에서는 모릅니다. 그렇게 늙었는데도? 네, 진짜 네. 소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전처조카라고 하니까 후처 있다는 있구나. 거고.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겠네. 그때부터 막 이런 신격화 막 그래도 우리가 라디오를 들어도 무엇인가 학교에서 배우면서 만들어진 이런 우상이 있는데 그게 와르르 다 무너지는 무너지고. 그런 느낌이 들었고 대신 너무 재밌었습니다. 얼마나 호화방탕한 생활을 하는지. 제가 학교 가서 재밌는 게요. 어릴 때 딱 학교 가면 노래를 이런 거 가르쳐 줍니다. 막 장군님 우리 아버지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재기하고 쪽잠을 드시면서 전성기를 이어가시고 고생하면서 한다고. 네. 김정일 고생한다는 식의. 그렇죠. 요만한 주먹밥을 얘기했죠. 먹으면서 쪽잠을 이루고 자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닌다. 그거 부르면서 저 눈물 흘렸습니다. 아기 때. 그렇지. 근데 라디오에서 너무 충격적인 전처에 뭐 네. 거기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 다 소개하고 하니까 와 우리가 진짜
학교에서 가짜를 배우고 있구나. 완전 말도 안 되는 거를 배우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근데 됐고. 그 라디오 자체가 이게 가짜다 하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 이게 남조선에서 우리가 지금 당국끼리 서로 적대시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런 사상, 이런 싸움을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연달아 충격적이었던 거는요. 황장엽 선생님. 황장엽 선생님 막내. 라디오 네. 나와가지고. 북한 보면 달력에 딱 달력이 이렇게 펼치는 달력이 넘기는 달력 보면 올해가 지금 2018년이지 않습니까? 발음 잘해야겠다. 그러면 올해 북한은 그것보다 다른 연도를 씁니다. 주체 연호지. 네, 주체 김일성이 몇 년. 태어난 네. 거. 네, 그래 주체 107년 이만하게 딱 달력 앞에 근데. 놓입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2018년이 들어가죠. 근데 그리고 어릴 때 저는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1912년 김일성 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북한은 흐르고 있지만 1년을 저는 궁금했던 게 2018년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9살 때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이 2000년도는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막 뭐 예수의 탄생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 할아버지가? 네. 아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탄생일을 기준으로 옛날 사람이니까 기원 전, 뭐. 기원 후보 네. 쫙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앉아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셨던 분이야? 할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김책공대인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마저 이렇게 공부하시고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뭐 한때 막 중대장도 하시고 군에서 막 하셨던 것 같아요. 지식인이요. 지식인이었죠. 할아버지가 너무 아는 게 많으셔가지고 할아버지인데서 들은 것도 절대 밖에 나가 말하면 안 되는 1급들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아빠가 할아버지도 하시고 엄마도 하시고 말하지 말라. 절대 네. 말하지 마라. 들은 저희 어머니는 계속 할아버지 너무 쓸데없는 말씀 애들인데 많이 해준다고 많은 계속 그러시고 근데 저는 무릎 꿇고 할아버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지금 와서 다 저는 놀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때 너희 세대는 종이장 넘기면서 책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터치해가지고 책장을 넘길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셨네요. 근데 요즘 저도 지금 전자책 보고 있거든요. 전자책 다 보고 신문 다 핸드폰으로 보고 있고 할아버지 생각 계속 납니다. 뭔가 어디서 외국 소식을 듣고 있었다는 소리야. 할아버지도. 일본 그 자판기 관련한 것들 일본에서는 뭐 스위치를 눌러서 커피 다 이렇게 자판기로 나오고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 꿇고 앉아서 쿡쿡쿡 웃었습니다. 기득기득 할아버지가 너무 상상의 나래를 잘 펼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말이 말이 안 얘기다.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외국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어디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근데 할아버지는 역사 지식도 많이 갖고 계시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도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충격이었던 게 다시 돌아가면 황장엽 선생님이 주체 사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주체 사상이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다 만들어서 김일성을 신격화한 건데 황장엽이라는 분이 갑자기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북한 분들이 그때 라디오를 몰래 듣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저희가 집안에서 이런 충격을 들었는데 분위기만 파악했죠. 뭐 어린 나이에 구체적인 정치 상황은 잘 분석 못하지만 동네 분위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 다른 데 가서 어른들 끼리끼리 얘기하는 데 가서 이렇게 딱 엿들으면 황정엽 선생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주체 사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름 돋았어요. 저 사람도 들었구나. 그래서 그때 진짜 우리 북한 내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무조건 김부자를 찬양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겉으로 찬양하는 거구나. 이런 걸 어릴 때 막 직감을 하면서 무엇인가 내가 바깥 세상에 나가면 이런 걸 알려야지. 알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 순수하게 막 하고 했는데 실제 친한 친구나 누구한테 말한 적은 없어요? 라디오 같은 거 라디오 들은 네, 거 아니 들은 라디오라고는 말 안 하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있더라. 친한 친구 한 명인데 이거 같이 듣고 막 했었고요. 네, 집으로 데려와서요? 예. 그러고 근데 이게 되게 스토리가 좀 긴데요. 그 친구네 오빠랑 부모님들 나중에 다 와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집에 가서 나 이런 걸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 그래서 그 오빠가 오고 그다음에 그 부모님도 오고 오빠는 찬양 씨네 집으로 다 와서 들었다고요. 네, 오빠는 기계에 관심이 있어서 막 만지면서 저희가 나중에는 그 업그레이드돼서 싱바오라고 해가지고 중국산을 이렇게 테이프 레코더. 맞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노래 듣는 거지만 그 내부에 우리가 계속 밤에는 낮에는 숨겨놓고 천장에다가 라디오 뭐 조그맣니다. 그거를 이렇게 밤마다 넣고 들었거든요. 라디오를. 근데 그 친구네 오빠가 그거를 잘 만졌습니다. 그래 고장 나면 그 오빠가 수리해서 막 듣고. 근데 그 친구네 아버지가 또 저희 아버지하고 알아가지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탈북을 하시려고 중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할 때 이 친구네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다른 데 이렇게 걸리게 되면서 국가에 이렇게 잡혀갑니다. 그 보이부 이런 데 잡혀가서 보이부에서 그러는 겁니다. 너 죄를 용서해 주겠으니까 불어라. 다른 사람 하나만 불어라. 그때 저희 아버지를 부른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지만 확인이 안 되지만 네, 네. 그래서 바로 그 아버지가 중국을 넘으신 다음에 상황이 딱 안 좋아지니까 어머니하고 두 동생이 바로 도시로 정진해 나갑니다. 그러고 제가 집에 혼자 딱 남는데 바로 경찰 그때 검찰들이 왔습니다. 또 올 수도 있어. 성평구역에서 검찰들이 와서 저를 바로 차에다 실어가지고 그 다음에 라디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 안에다 숨겨놨는데 고까지 알아? 그땐 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사각형 라디오였습니다. 그게 몇 살 때예요, 찬양 씨? 그거는 좀 잡혀간 게? 컸습니다. 네. 그때는 좀 커서 막 16, 17. 네, 17. 와, 그래가지고 그 잡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감옥엔 안 갔고요. 왜냐면 당시에 저희가 시골이다 보니까 잡혀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스, 사무실 이런 데서 저를 신문을 하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이런 걸 들으니? 근데 들어가기 전에 그 동네 분들이 저의 상황을 딱 파악하고 들어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절대 들어가면 싫다 모른다. 부모님들 원망해라. 그리고 부모님들만 들었다고 해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까 그 친구의 오빠를 네. 알짱 이렇게 주위에서 얼쩡얼쩡 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저 집에서 신고를 했구나. 그리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된 네, 거고. 추측을 하게 됐죠. 아니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없거든요. 아니면. 그때 아빠는 중국에 건너가. 그렇지. 아빠는 그때 벌써 한국을 위험을 간수해서 간 곳이 예.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것도 느꼈죠 아버지가. 예, 그래서 바로 넘어서 와놓으시고 아마 다 잡혀갔을 거예요. 아빠가 안 넘었으면. 간다 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떠나셨나? 저는 느낌은 알았습니다. 아빠가 간다는 느낌은 알았는데 아버지는 어머니하고만 딱 짜고. 그러다가 엄마까지 후회. 그 다음에. 어머니는 아예 그 행방으로 해가지고 청진에 나가시고 바로 따라갈 형편을 못 됐고요. 아버지가 돈이 있어야 또 도망가면 넘고 또 선이 있어야 넘으니까 루트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보이부에 가서 신문 봤는데 이렇게 계속 뭐를 쓰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썼습니다. 딱 했는데 똑같은 질문하면서 또 쓰라고 합니다. 그렇지, 보이부. 또 썼는데 또 한 몇 분 하는 네. 거예요. 똑같은 질문. 그래서 저는 대부분 모르는 걸로 하고 근데 안 되겠다. 얘를 3자 대면을 시켜야겠다 해서 아빠하고 아는 분 한 명이 또 잡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검찰소 감옥에 얘를 데려가야겠다. 가서 3자 대면을 하자. 그래서 저를 차에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딱 배는 엄청 멋있는 배는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좋은 차를 타봤는데 경찰에 그게, 잡혀가는 차. 동네 사람들, 시골 사람들 신기해서 다 이러다가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혀가다가 가는 도중에 도망쳤어 설마? 배 뚱뚱한 사람들이 도망치면 제가 여기 안 있죠. 잡혔겠죠. 근데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잡혀 있는 게 대충 누굴 거란 짐작이 가고 그 사람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알고 라디오도 아빠는 솔직히 더 많은 사람들이랑 공유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형님 이런 거 좋은 거 있는데 같이 듣자고. 그럼 집으로 와요, 그분들이요? 아니죠. 그분들이 라디오를 또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각자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딱 그게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공유하고 그래가지고 누군지 분명 추측이 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잡혀가서 막 시골길이라 막 좋은 차라고 해도 막 이렇게 흔들리고 배 뚱뚱한 분들이 양옆에 지금 앉아있고 막 떨다가 그 한 칠리길 제가 분교를 다녔었는데 그 학교 그 근처에 가는데 그 마을을 제가 짝 끼고 있었거든요.
거기 갔을 때 그분들이 배고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전한 동지 저 그 오줌 좀 넣어도 됩니까? 하니까 벤서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은 재래식 네. 그 화장실들이 다 밖에 이렇게 집집마다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딱 내리더니 그 수해가 나가지고 돌들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막 나서 지네가 앉더라고요. 수중에 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가면 자파집들이 꼭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이런 물건 파는 판매 거죠. 잘 아시면 네. 이제 전문가시니까 자파집에 딱 가니까 계란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빈속에 계란을 이렇게 두시던 기억이 나서 이 바가지에다가 계란을 한 바가지 사가지고 아저씨들인데 가서 딱 넣으면서 삶은 계란? 아니요 생계란. 네. 그 안전한 동지들 아까 배고프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하고 딱 앞에다 놨습니다. 밖에 나 돌인데 앉아있더라고. 그러니 막 이빨에다 해서 막 뭐 센스 있다는지 뭐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릎 딱 꿇었습니다. 앞에 무릎 딱 꿇고 앉아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저한테는 꿈이 있습니다. 북에서 저는 꿈이 의사였습니다. 그 집안에 의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키워준 것은 어머니 당인데. 어머니 땅입니다. 그때는 뭐 하여튼 빠져나와야죠. 네. 무슨 얘기를 네, 하든지. 저희 부모님들이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저는 이 나라에서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반에서 1등, 2등은 놓치지 않았었고 정말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 보내주세요. 울면서 눈물 그릉그릉 하면서 딱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가만히 있다가 얘 아까 내 그 글 쓰는 거 봤는데 공부 좀 하는 애 같더라. 그러더라. 뭐 제 자랑 같네요. 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진 않았지만 시골이니까 거기서는 좀 잘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우리 조카도 요만한 애 있는데 그러더니 저보고 야 너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바로 그 집까지 한 네. 4km 되는 바로 달려가지고 집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구나. 나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싶어도 이제는 아닌 것 같다. 그때 딱 느꼈죠. 15, 16살. 진짜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한테 주민등록증, 국민증이라고 해가지고 18살 됐는데 그거 안 주더라고요. 가족들이 그때 어머니랑 동생이 또 그때 2차로 바로 아버지가 저를 넘기려고 했는데 제가 좀 감시를 좀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두 동생이 빠졌습니다.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먼저. 제가 혼자 있는데 제가 어디 이동하려고 해도 국민증 안 주니까 주민등록증을 제가 딱 처소가 보이면 그 처소 보이는 데로 다이렉트로 못 가고 산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산 넘으면서 북한식 편리하라고 북한 국산 신발을 신었는데 산 넘으면서 발가락이 똥똥 다 나가고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처소를 내려다보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왜 이 땅에 내가 발을 디딜 곳이 없지? 왜 있고 싶어도 못 있게끔 이렇게 하지?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막 그 분노가 막 생겨가지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하고 동생도 뒤따라간 다음이잖아. 근데 혼자 살았단 소리잖아. 안 무서웠어?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혼자 살았어요? 아버지가 제가 16, 17 계속 근데 한 14살 이때부터 아버지가 중국을 가끔씩 도강이라고 해서 몰래 왔다 갔다 장사 때문에. 근데 그게 장사 때문이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우리 자식들은 이곳에서 못 배운다. 세 자녀들은 자유를 찾게 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를 항상 깊은 웅덩이, 폭포 이런 데 가서 물에다 막 쳐놓고 물에 가라앉지 않는 연습, 그러니까 두만강, 압록강 건너는 사전 연습을 시키신 거군요. 산에도 본래는 우리 딸 예쁘게 키운다고 산에도 안 보낸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막 산에 풀, 버섯 다 가르쳐 주시고 먹어야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비행기 타고 가다 추락을 해도 그래
이런 풀이라든가 이런 버섯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고. 제가 웃으면서 야 우리 죽기 전에 비행기 타보겠습니까? 비행기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막 이러고 했는데 다 이렇게 앞을 보셨던 것 같아요. 사자도 아니고 제 자식이 고생했어요. 그럼 여동생, 남동생 셋이서 같이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예, 빵깡통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그런 건 뭐라고 합니까? 폴리에스텔 그 용기예요. 네. 용기. 이 구명 이런 게 흔하지 않아서 네. 빵통이라고 해서 뭐 기름이나 술 담았던 이런 통 뚜껑 잠궈가지고 플라스틱 통. 그거 안고 깊은 물에 들어가 전봉전봉 그럼 둥둥 뜨니까. 예. 그죠? 그러고 그렇게. 연습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음. 계속 나가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마 루트를 찾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빠를 그것도 모르고 원망을 했죠. 우리 가족들 어렵게 사는데 맨날 나가 다니시고 근데 아버지가 먼저 그게 아니었고. 아니었더라고요. 일단 아빠가 먼저고 그 다음에 엄마 끌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예. 돈을 버셔야 되니까 아버지가 하루에 19시간씩 예, 돈을 버셔가지고 뭐 투잡, 뚜리잡 하면서 예, 알바를 하시면서 그 있으면서 드라마도 봤다던데 보니까. 예, 드라마는 뭐 필수 요즘 뭐 그때 당시 보자 2000년 제가 영화 드라마. 예, 그때가 2010년 바로 근처죠. 전에 그때 친구들하고 같이 예, 영화 드라마 미국 영화 이런 거 제임스 본드 제임스 그럼 본드. 한국어로 더빙된 거요? 예, 더빙된 거. 그러고 중국에서 다 복제해가지고 보냅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질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화질이 좀 안 좋고. 네, 네. 그러고 당시 막 CD 같은 거를 보면 많이 찢겨 있고 빌기 먹었다고 그리고 그 전문 용어를 잘 몰라서 너무 넣다 뺐다 해서 이게 스크래치가 네. 너무 세가지고 네. 안 나오고 막 나왔다 안 나왔다. 네. 그 요즘에는 뭐 USB나 SD 카드로 많이 보는데 당시에는 저는 CD로 봤거든요. CDR판. 네. 한 번은 보다가 들켜가지고요. 그 드라마 밤새면서 막 보고 있는데 들킨 겁니다. 두 명이가 백공오 상무인가요? 백공오 예, 상무.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백공구 상무인지 백공구 아무튼 상무. 전문적으로 감시함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드라마를 보다가 딱 바로 잡혔습니다. 손 딱 대니까 뭐 따끈따끈하죠 완전. 근데 그 같이 보던 언니가 너네는 다 모르고 자기가 다 한 거로 다 뒤집어 쓰고 갔는데 솔직히 가기 전에 그 집 부모님이 200달러인가 300달러인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네. 뭐 전문가만 달라고. 근데 그때 3명인가 왔었는데 작았던 것 같아요. 데려가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700달러 더 주고 그러고 북한에서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돈. 그렇죠. 큰 예. 돈이에요. 뭐 3만 원이면 한 사람은 한 달 먹고 사니까 커피 4-5잔이면 당시에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이렇게 딱 주니까 바로 풀려나더라고요.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했을까? 학교는 제대로 못 다녔어? 14살, 15살 이때까지는 열심히 다녔는데 아빠가 막 다니시고 왔다 흔들리면서 갔다 하면서. 제가 막 가장이 돼야 되니까 돈도 벌고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수첩에다가 이런 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종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네. 시꺼먼 책, 굴 쓰다가 나무 그런 찌꺼기들이 뚝뚝 나오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볏집이지 볏집. 그런 책 들고 공부했었고요. 그러고 그런 책도 아까워서 저는 항상 펜 들고 뭐 농사일 하다가도 밭고랑에 앉아가지고 흙에다가 흙을 반듯하게 놓고 흙에다가 막 한자도 쓰고 막 아니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네? 그러고 공부했습니다. 아니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 모래 같은데 이렇게 글자 연습하고 네. 네, 종이가 귀하니까 그랬대는데 이 21세기 대명천지에 지금 수돗물이 북한에서 안 그랬다는 나서 거예요. 우물을 파서 우물물 길어먹는 나라가 저 나라예요. 저는 물도 이렇게 지게로 물찌개. 학교 제대로 못 다녔겠네 그럼. 그래서 졸업식 할 때 그때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뜨문뜨문 학교 나갔죠. 그 졸업증은 약간 점수는 약간 중간 정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졸업을 북한에서 그래도 했죠. 그래서 일단은 탈북하기 전까지는 학교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장사? 바로 노동자 생활 아버지가 다니던 데서 바로 이렇게 그게? 네. 근데 아빠 직장에서는 뭐라고 안 했을까요? 그때 뭐 아빠가 없어졌는데. 아빠가 없어지니까 저라도 대신 나오라고. 아 진짜? 그래서 제가 학교 못 가고 학교 못 가는 날은 거기 가서 막 일하고. 그래서 저는 별명이 소년 노동자였습니다. 별명이. 그래서? 예, 진짜 어린 나이에 막 다녀가지고
그래서 노동도 막 하고 그다음 졸업하니까 제가 또 막 일 열심히 했죠. 왜냐면 어린애가 나오는데 뭐라 할까봐 열심히 했더니 그 욕심내가지고 너 바로 우리인데 들어오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좀 일하다가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돈을 열심히 버셔가지고 좀 힘써가지고 저를 바로는 못 데려옵니다. 왜냐면 바로 오려고 했는데 저를 데리러 왔던 브로커가 잡힙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뭐 얘기할 시간이 되나요? 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때가 이제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19시간 동안 일하면서 그쵸. 찬양 씨 이 탈북 비용을 마련한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를 탈북시키려고 그 엄마하고 다 짰었는데 만약 너한테 오는 사람들이 보이브에 믿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 엄마 이름 끝자리랑 제 이름 끝자리 두 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 그 사람만 따라 나서라. 두 자리는 어떤 거예요? 이름 두 자리. 그러니까 이름 한자 한자를 정확히 말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아니죠. 따라 나서라. 네. 엄마 이름 끝자리랑 제 이름 끝자리를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서 네. 요 단어를 가지고 오는 사람만 따라 그게 일종의 나서라. 암호였군요. 암호죠. 네. 네.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 선주고 찬양 했으면 양주. 네, 이렇게. 맞습니다. 역시 술 예. 좋아하나 보다. 야, 그래서. 또 그렇게 만드십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하려고. 이제 암호까지 정하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그 주방 일을 하고 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리하고 있는데 기다만 분이 한 분이 딱 오셔가지고 저를 찾는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을 했죠. 왜냐면 찬양 가족들이 지금 다 행복됐는데 저런 낯선 사람이 왔다. 쟤를 데려가려고 온 사람 아닌가? 쫙 소문이 다 난 거죠. 와, 진짜 불안하더라고요. 제발 저 사람은 아니기를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쪽지를 주는데 암호를 내미는 겁니다. 이야. 오. 아니 그분은 이렇게 어설프게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요. 다 소문나게. 그래가지고 그분이 내일 해령 최신소 우체국 여기로 말하면 우체국 같은 건데 해령 최신소 앞에서 3시에 만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탁 돌아왔는데 막 심장이 그냥 여기로 막 콸콸 심장이 튀어 올라올 것 같은 겁니다. 과연 내가 저 사람 말 듣고 가야 될까? 아니면 이번 기회는 아닐까? 막 걱정을 하다가 다음 날이 딱 됐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방에서 이렇게 옥수수 이런 것들을 기계에다가 이렇게 쌀로 만들려고 좀 내려가야 됩니다. 짱매라고 해가지고 방앗간? 아십니까? 짱매. 몰라. 방앗간. 방앗간. 가서 옥수수를 이렇게 막 뭐 쌀로 그거 보고 짱매라고 한단 말입니다. 방앗간 보고. 예, 그러니까 방앗간 재분소라고. 재분소에서 옥수수를 타개는 거 보고 짱매 한다고 짱매. 하는데 짱매내로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소를 끌고 내려가야 됩니다. 왜? 소에다가 그거 아. 할 거 싣고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다 짱매를 했습니다. 그러고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여기서 도망을 가야 되면. 그때도 이제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는 예. 계속 오가는 거네요. 그 도망가는 게 사람이 네. 쉽지 않습니다. 진짜 결단을 내리는 게. 근데 저도 모르게 발길은 가고 있더라고요. 소는 어떡하고? 그 다 해서 그 짱매하는 주인인데 맡겨놓고 이게 어디 기업소 겁니다 하고 그러고 도망가셨습니다. 계속 그러만 날 살려라 한 60리길을 달렸습니다. 달리다가 한 15분 차 타고 막 수중에 막 담배 한 갑 있었는데 그것 내고 차 타고 좀 가다가 또 막 달려서 근데 제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한 30분 15분 없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막 저도 모르게 막 달려간 집이 아빠 지인네 집이었습니다. 근데 아빠하고 그분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또 두루두루 연결돼가지고. 전화. 그다음에 예, 중국 그 또 네. 연결해 주는 사람이 또 다 있어가지고 아빠가 손을 다 썼지요. 그분이 잡혔더라고요. 언제? 약속 시간에 못 돼간 게 안 왔으니까. 잘한 거죠. 오히려 사는 거네요. 예, 약속 시간을 지켜서 도착했으면 같이 잡혔겠네요. 그쵸, 같이 잡혔겠죠. 이미 매복에 걸려있었다. 매복에 걸려있었죠. 누군가 또 밀고 했구만. 그래가지고 그냥 주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항시 아빠가 없어지고 가족이 없어지니까 감시를 받았다는 소리죠. 어디는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는 소리야. 그지? 예. 아니, 근데 그 브로커 오신 분도 좀 주도 면밀하게 못 하시고 그러니까요. 다 그냥 톤하고 드러나게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한 대체 거잖아요. 부업지라면 떨어져 있잖아요. 하니까 마음 놓을 수도 있어. 시골이고 환경 자체 하니까. 시골이니까 참아 하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청주에 나와서 생활. 아니죠. 그 다음에 바로 저를 찾겠다고 소동 일어난 겁니다. 막 소동 일어나니까 제가 일단 피신을 해야 돼서 시골에 이렇게 어떤 할머니 뚱막 같은 데 가서 일주일 동안 숨어서. 네, 거의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네, 그렇게 숨어지면서 막 옥수수, 호박 막 다 먹으면서 지내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다시 연락을 해서 저를 돈을 어떻게 아빠가 다 썼더라고요. 해가지고 저쪽 종송이라는 쪽에 가서 이렇게 간호원 학교, 그러니까 환경북도 도간호원 학교에서 시험을 칩니다. 도간호원 학교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북한에서는 간호 학교를 졸업하고 통신이란 거를, 그러니까 간호원을 하면서 통신이라는 거를 봐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간호원이 의사가 되기 쉽지 않지만 북한은 학과가 다르죠. 한국. 네. 통신교육이라고 해서 사이버대 있잖아요. 비슷하게. 사이버대로 해서 우대를 들어가서 거기서 자격 가서 의사한다 그 소리예요. 네, 약간 오프라인 사이버를 할 수 있죠. 온라인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온라인이 아니야. 오프라인. 방학 때 오프라인. 주간생들이 방학 때 네. 그 교육생들, 통신교육생들이 가서 하는 거. 그래가지고 학생이 됩니다. 다 짱짱한, 신분이 짱짱한 애들이 오는데 저는 그때 애들이 MP3 한창 유행할 때였는데 간호학교 애들이 조청년에서 나오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너울이 붉겠다. 조청년에서 노래 좀 손잡고 많이 하자. 그냥 푸르른 소나무 관련한 노래 이런 기억 그래서. 지금 가물가물해지네요. 아무튼 그런 조청년 MP3 노래 많이 들었고요. 금강산 가곡단이 불렀던 노래. 네, 그러고 한국 노래 뭐 해줬어? 한국 노래 트로트 이승철부터 시작해서 많이 트로트 대진아부터 시작해 많이 들었어요. 애들이 막 담요 쓰고 기숙사에서 막 서로 이어폰 끼고 막 북한에서 이어폰 레시바라고 레시버. 네. 리시버, 네, 리시버. 그러면서 그때 저는 거기서 아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떻게 해요? 방송 통해서 라디오 출연하셨어? 네. 사랑하는 내 딸아 막 이러면서. 뭐 그렇진 않는데 전 솔직히 충격이었던 게 어. 아빠가 내가 대한민국도 온 것도 아니고 북한에 있는데 방송을 하니까 야, 그럼 내 안전을 생각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무슨 방송에 저한테 나오셨어요?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고향에 두고 온 고향을 그리는지 뭐 고향 관련한 방송 한민족 방송에서. 아니죠. 한민족 방송도 하시고 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건 기독교. 기독교 방송, 방송에서. 극동 방송. 네. 네. 그래서 또 아빠하고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이 아빠가 라디오를 한다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네. 뭐 잘 모르죠. 근데 MP3 이런 거 막 또 브로커 통해 받아가지고 그분이 아빠가 라디오 한다고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빠에 대한 원망도 막 크고 한데 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매일매일 있었습니다. 동생, 엄마, 아빠 맨날 꿈에서도 나오고 현실에서도 맨날 가족 생각하고 오래 있고 했는데 아빠 목소리를 들으니까 원망도 섞였지만 계속 눈물만 반갑고, 네. 눈물만 나더라고요. 달 딱 보면 달 보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와 정말 슬펐습니다 그때. 저 달을 우리 가족도 볼 텐데 같이 보고 있을 텐데 멀지도 않은 데 있는 것 같은데 멀리 있는 겁니다. 가까운 데 있는데 막 우주에 있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만감이 교차하면서 아빠 목소리 들으면서 막 눈물 줄줄 흘리고 그랬었죠. 근데도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고. 돈을 다 썼으니까 계속 달러가 아빠가 보내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방송 나간 다음에 네. 보이부나 그런 데서 와서 와가지고. 네, 다 아빠가 철저하게 해코지라구나. 이제 이름 다 바꾸고 아빠가 이렇게 해서 나오고 하니까 목소리 듣고 알아맞죠. 저는 제 아버지니까 아, 목소리 듣고 네. 이게. 그렇죠. 바로 딱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주파수를 또 찾아낸 것도 아니고 브로커가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아, 이거다. 나오라고. 네, 여기서 나올 거다라고. 그래가지고 아빠 막 생각하고 했는데 간호원 학교에 오는 순간 또 브로커가 왔습니다. 또 와서 가자. 두만강 넘자. 또 해령 어디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이번엔 왠지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간호원 학교 기숙사에 제가 아빠가 돈 좀 보내주고 엄마도 또 택배로 많이 보내줬습니다. 엄마. 택배요? 네. 물건을 보내셔요? 네. 근데 이게 우체국 막 이런 택배 아니고요. 아무튼 사람이 물건을 들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딸을 북한에 두고
흰밥, 고기 다 모래 같더랍니다. 네. 모래알 씹는 것 같고 하니까 좋은 옷 보고 막 해도 다 생각나고 좋은 것들 다 샀다가 네. 그 중국을 예, 통해서. 브로커 이런 네. 강탁이 또 장사하는 사람들 통해서 보낸 겁니다. 그 MP3랑 네. 다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옷들을 좋은 거 다 입었습니다. 제가 간호원 학교 때. 한국제. 예, 다 네. 한국제. 그리고 또 한국제 아니고 이렇게 뭐 이런 교복 같은 거는 네. 일반 그런 교복이 아니라 좋은 재질의 이런 걸 사서 딱 짜서 입고 맵신하게. 그때는 좀 맵시 네. 있게 하고. 예, 근데 항상 가족을 그리워했고. 근데 어느 순간 연락이 딱 왔고 브로커가. 그래서 이때는 그냥 바로 가야겠다 해서 짐 하나 아깝지 않습니까? 네. 그 비싼 옷들. 네. 서로 언니들이 다 팔으라고 막 그랬거든요. 자기한테 서로 팔으라고 했는데 좋은 거 알아가지고. 근데 안 팔았습니다. 안 팔고 딱 그대로 다 냅두고. 그대로 다 놔두고. 의장을 철저히 네. 했네요. 그러고 그냥 제가 입은 게 교복, 그 대학생복에다가 장화. 그때 비가 와서 장화. 핑크 장화 딱 신고 단발머리 딱 하고 간단한 가방 하나 딱 들고 거기에 사탕 500g. 그러고 바로 해령 왔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기차빵통을 일단 탔는데 단속에 제가 걸릴까봐 기차빵통에 탈 때 장사꾼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했죠. 애기 엄마였습니다. 애기도 있고 짐도 물동도 많고 해서 이거를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저를 해령까지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짐을 다 도와주니까 안전원인데 딱 말해서 저를 짐칸에다가 태우는 겁니다. 짐칸에 그 짐이 꽉 차고 천장하고 여기 요만한 공간인데 거기다 저를 넣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뭐 맥주병인지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해령까지 네, 와가지고 또 빠져나갈 때 해령에서 역전 빠져나갈 때 그 역전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나가면 끝중이 있어야 되지만 열차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쪽 꾹 나가면 그냥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제가 심해서 그렇지. 근데 딱 거기서 내렸는데 안전원이 턱턱 치는 겁니다. 그래서 탁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고 그냥 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막 덤덤하게. 네. 시침이 뚝 떼고. 시침이 뚝 떼고. 그랬더니 뭐 별로 아무도 안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이제 회령까지 네, 왔네요. 회령까지 와서 두만강 옆에 그날 밤에 딱 하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한 명이 있고 군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니고 군인인데 막 갈비뼈만 앙상한 막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게 기타 쳐도 될 그런 갈비뼈를 한 군인이 깡술을 이루고 술을 이루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그래서 삼추이 오늘 밤에 우리를 두만강 건네주는 삼추입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맞대요. 그래 아니 근데 왜 술 마시고 있습니까? 자기는 두만강 넘을 때 밥보다 술 먹어야 된다고. 힘이 난다. 네. 밤이 생겨야 되네. 그 여자애는 뭔데? 그럼 같이 있던 여자. 가도 넘어가네. 네, 걔도 넘어가려고. 또래? 아니요, 저보다 2살 어렸어요. 그러죠. 그래 걔하고 그날에 8월 말이다 보니까 장마철이었어요. 물이 그래서 불었을 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물이 저희 무릎까지밖에 안 온답니다. 얼마나 물살이 깊은 데가 안전하니까 일부러 깊은 데 데려가서 막 데려가는 겁니다. 그 어린 친구를 먼저 이 사람이 데려가고 내 아저씨가 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랩에다 감아가지고 입에다 물고 핸드폰을 갖다 놓고 저를 탁 엎는 겁니다. 어필해요. 헤엄 너무 잘 치더라고요. 딱 엎였는데 가자마자 한 2m 가서 푹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또 몸집 살짝 북한 사람 치고 있는 데다가 그분은 앙상하고 지친 거죠. 또 2번이나 두만강 물 불어서 되게 조금 넓었습니다. 거기는 자기 구역이래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아저씨 보고 북한 쪽으로 둘 다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아저씨 삼촌 내가 혼자 넘을게요. 아빠가 또 가르쳐준 게 있으니까 아까 물에 던지는 훈련을 오래 받았으니까 네. 몇 년 동안요. 그래서 옷 다 벗어서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옷들 물에 다 흘러보냈습니다. 그 삼촌이 다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돌이라고 해요? 네, 물로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두만강을 헤엄을 칩니다. 제가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그게 몇 살 때요? 그게 20살 때. 19살. 19살 때. 네. 네. 만 19살. 네. 부모님하고 헤어졌던 시간은 한 3년 3년, 네. 정도구나.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친구랑 저랑 이렇게 두만강 넘겨주고 가더라고요. 바로 또 이렇게 차가 와서 얼마나 네. 진짜 전문가들은 틀리더라고요. 아저씨가 저희를 이렇게 도로 옆에 숨겨놓고 군복을 입지 않습니까? 벗어가지고 도로 한박판에 이렇게 십자가처럼 이렇게 네. 딱 펴놓으니까 차들이 다 지나가는데 자동차 한 대는 딱 거기 서더라고요. 아 그게 또 암호였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아저씨가 너 절대 군인 아저씨 통해서 왔다는 말 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다 지나왔으니까 그리고 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또 뭐 다른 브로커랑 같이 배밀이 해보고 그 같이 있던 하면서 여자애하고 같이 둘이가 네. 한국까지 올 때까지 같이. 그쵸 그 친구는 네. 그렇게 중국에까지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가 아는 그 친구가 아니고 그건 또 아닙니다. 다른 그 애고. 친구는 방송에 안 나왔습니다. 진짜 이쁜 친구인데 그 친구는 대한민국 와서 진짜 이쁘게 변했고 공부 벌써 지금 대학생? 고려대 나 그 친구가 지금 한양대 한양대 네, 다니고 있어요. 영국 영화학과 그렇진 말이 않습니다. 입이 아니고 네, 뭐 예쁜 그러면 친구. 일단은 그거잖아. 그럼 그 원료기지에서 일할 때 우리가 안다는 그 딸내미 둘이네 아빠가 거기 지배인이었다는 거지. 다 아시네요. 맞다. 아까 제가 말해야지. 다 안다고. 사전에 다 얘기. 그 재미가 웃겨서 그래. 그 인연이 참. 그렇죠. 그게 보면 네. 이 탈북한 자매. 아닙니다. 그 친구는 네. 그 친구는 제가 두만강 넘을 때 알게 네. 됐고요. 제가 지금 탈북해서 와 있는 자매랑 북한에서부터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건 또 다른 친구입니다. 네, 다른 친구고 이제 그 친구는 저기 중국에서 한번 같이 잡혔었거든요. 네. 중국에서 잡혔다가 그 NGO 단체들 뭐 이렇게 구출 단체들이 그 협동해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중국에서 저희가 3일 만인가 4일 만인가 연길 감옥에 잡혔다가 중국 공안에 잡힌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랬다가 그 구출됩니다. 어떻게 구출이 됩니까? 어떻게 연결이 됐나요, 여기랑? 감옥에 이렇게 저희도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저는 중국까지 딱 와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했으니까 내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 가족들이 있다. 항상 든든했죠. 중국까지 와서도 브로커가 연결해 주더라고요. 가족들하고. 그래서 가족들 전화 바로 했겠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대한민국 바로 오면 저기 막 너무 낯서니까 너무 발전돼가지고 너 중국에서 한 3, 4개월 언어 배우다가 오라. 그러면서 약간 살짝 중국 체험하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중국어도 배우고. 저는 중국이 되게 안전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특히 가족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근데 3일 만에 자포위 됐습니다. 저희가 공안에. 근데 그 영문을 모르겠어요. 집이? 예. 6명의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둘이 닥쳐가지고 저희를 딱 포위하는 겁니다. 그건 누가 밀고 했나? 그거를 또? 저희가 지금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요즘에 북한 사람들 신고하면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건지 아무튼 짜고 치는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 잡혀가지고 둘이서? 예, 근데 아까 같이 건넜던 그 2살 아래. 예, 그 친구랑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 연길 감옥에 딱 갑니다. 가가지고 저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 적습니다. 뭐 고향이 어디고 어디서 왔고 근데 저는 꽃제비라고. 그리고 제 이름 부모가 없다. 네, 그리고 제 이름은 김은경이고 이름도 어디서 막 그런 게 나왔는지 그러고 저는 제 나이도 모르고 난 모른다. 나한테 아무리 질문을 해도 나한테 나올 정보가 없다. 왜냐면 제가 북한에 도로 잡혀갔을 때 이 친구는 한국행을 하다가 잡혔다. 한국에 가족이 있다. 그럼 저는 그냥 그럼 끝이거든요.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정보를 살짝 들었어가지고 버텼어요, 저는. 근데 이 옆에 친구가 따로 신문을 봤는데 다 얘기한 겁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했는지. 아무튼 공안들이 와서 야, 너 이쪽 친구 다 얘기했다. 너 버텨도 소용없다. 저한테 막 이렇게 터치하면서 막 있잖아요. 때리지 못해 막 얄미운지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터치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나이도 줄였습니다. 막 내 나이는 아마 한 14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 꽃제비 출신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너 왜 왔냐? 난 중국에서 단지 뭐 컴퓨터나 그릇 식기라도 찢으면서 컴퓨터나 이런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면서 막 끝까지 버텼어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 넣더라고요. 보니까 감옥 안에 북한에서 이렇게 북송 당하기 직전에 언니들, 중국에서 오래 살던 언니들이 이렇게 막 꾸벅꾸벅 막 우울해가지고 이렇게. 절망적이니까. 그때 충격이었죠. 저는 북에서 오신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겪고 있구나 하는 거를 중국이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걸 그때 막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치를 딱 보니까 옥수수빵에 소고기 뼈 우리 물고 하루에 2끼가 나오고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거기에 중국 언니 사업하던 언니 2분이 있었는데 이거 약담배 이런 건가요? 마약? 네. 마약이요? 그런 거 하다가 들어온 언니들이었습니다. 우일이 엄청 있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 언니들인데 붙어야겠다. 그 언니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사업하는 언니였는데 우리는 옥수수빵 요만한 거 먹고 있는데 지네는 막 치킨에 막 엄청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언니들 사식을 들여다가. 예. 네. 평만두라고 짜가지고 감옥 안에서 다 이거 담배하고 하더라고요. 살 수가 있더라고 중국 감옥. 그래가지고 이거 불공평하네. 그래서 그 언니들인데 붙어가지고 그 친구 생일이 9월 7일이었습니다. 동생, 여자 동생. 그 언니들인데 붙은 덕분에 막 거기에 잘 먹고 거기서 막 잘 지내다가 3일 만에 제가 아빠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감옥 안에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어려가지고 했는데 그 언니의 도움을 해가지고 한국에 아빠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야. 네. 국제번호 이런 거 언니가 다 가르쳐줘가지고 중국 언니가 아빠한테 전화를 딱 하니까 삥삥 가더니 아빠가 여보시오 하는데 네. 아빠입니다. 네. 아빠 살려달라고 막 했죠. 여기 연길 감옥이라고.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되게 좀 약간 실망스럽다고 해야 하나? 아빠가 뭘 하시냐면요. 기도하래요 저보고. 네. 그러면서 여기서 수많은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가 뭔지 모르겠고 아버지. 네. 급해 죽겠는데. 급해 나는.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빨리 날 이 감옥에서 꺼내가라고 꺼내달라고 막 하니까 아버지가 알겠다고. 근데 그때 방송 녹음 중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조용히 말한 겁니다. 네. 저는 막 조용히 말하는 아버지가 막 야속한 겁니다. 네.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막 엉켰어요. 그러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북송된답니다. 네. 월요일은 왔고 이제 며칠이에요? 며칠 후에 북송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가 저희 감옥 안에 며칠 안 있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기억 그때가 안 그러면 한 나는데 수요일, 목요일쯤 된 건가요? 아닙니다. 한 주말 아무튼 조용했습니다. 감옥 네. 안이 되게. 그럼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면 예, 북송되는 예, 예, 거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 보고 막 하니까 아버지는 또 막 기도고 뭐고 하다가 막 잡히고 막 했죠. 저희가 그 안에서 들켜서 막 독방에 쳐놓는다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 감옥 안에서 막 이러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월요일은 왔고 그래서 저하고 그 동생을 지명하면서 월요일 아침에 나오래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옷 입을 때도 그 친구랑 저랑 이렇게 속옷을 안 입힙니다. 네. 그래서 중국 감옥에 있을 때는 이렇게 뭐 불화랑 이런 거 하면 목 자르고 막 자살한다고. 이 친구가 막 팬티 고무줄, 북한 팬티는 고무줄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거. 네. 그 고무줄 막 꺼냈었거든요. 자기가 북한에 돌아갈 바야 죽는데요. 그 고무줄을 막 움켜 잡고 막 날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봄에 호랑이 아가미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막 친구 보고 막 그러지 말라고 동생 보고. 근데 아무튼 월요일은 왔고 둘이 손잡고 딱 나가니까 언니들은 저희가 지금 잡혀가는 줄 알고 막 난리도 아닌 겁니다. 그래 차에 딱 탔는데 벤이더라고요. 그래 딱 타고 가는데 운전수가 야 너네 지금 어디 가는지 아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선에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북한은. 그러니까 야 너네 지금 엄마 아빠한테 다시 가고 있다. 살렸구나. 와, 아빠가. 그러니까 그분은 조선족이었나 봐요. 한국말. 아닙니다. 그럼 북한 아빠랑 같은 동네 형님. 탈북자라는 소리야. 근데 그분이 어떻게 또 운전을 이것도 무슨 또 중국에서는 별짓 네. 다 하죠. 브로커 하는 사람 그지? 네. 그분도 브로커였던 거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브로커는 아니래도. 그리고 사업하시던 네. 네, 네. 그런 분이셨고,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되게 신기한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일어나서. 구출을 했다 소리야 아빠가. 그치? 예, 그래서 그치? 그게 저희한테는 그냥 이야, 기적이었죠. 네. 모르니까. 모르고 당하는 저희한테는 기적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그치? 어디다 손을 쓰셨길래 보니까 이렇게 구출하셨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돈 뭐 없겠지. 같이 다니시는 그 교회 목사님 통장 탈탈 털고, 그다음 또 NGO 단체 막 네. 이런데 후원 막 이런 거 아빠가 또 막 호소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중국 그 공안 당국에 좀 힘 있는 그 경찰인들 딱 찌르니까 저희를 이렇게 북송시키는 것처럼 뽑아내서 재탈북을 시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이야. 들어갔겠네. 할렐루야. 그래. 그리고
막 라오스, 태국 막 갈대숲, 뭐 잠대숲 찔리면서 막 그게 상처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차 타고 바로 계속 가는 거 계속 아닙니다. 바로 떠났어? 어디 일단은 뭐 어디 모여서 다른 브로커인데 또 가죠. 그치, 그렇겠지. 그래서 저희를 버스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2층 버스 해가지고 침대 다 있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돈 다 대주니까 저는 행복하게 왔죠. 아니 근데 대체 그렇게 잡혔던 친구들은 보면 정신적으로 막 이래서 네. 한동안 중국에다 막 어디 암가에다 숨겨놓고 놔두고 진정시키는 게 어디 아 그래요? 네, 충격을 받으니까. 저는 무서워가지고 중국에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는 또 그 트라우마 생겨서. 네, 그러고 근데 또 무서웠던 거는 저희 앞에 27명이 잡혔답니다. 아, 그래서 네. 이렇게 다이렉트로 못 가고 중국 큰 중국을 이렇게 돌아서 네, 그래서 그 라오스 쪽으로 네. 이렇게 예, 가게 됩니다. 그 중국 신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못 말했네요. 요거는 말해.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검열을 네. 하는 겁니다. 공안이 검열을 하는데 저는 직행이지 않습니까? 중국말을 못 하는데 너무 심장이 막 떨리는 같이 겁니다. 있던 친구는. 그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리를 엄청 짧게 잘랐는데 통통하고 하니까 약간 중국의 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 머리에는 먹을 게 풍성하게 있고 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누워있는데 공안이 와가지고 딱 눈을 딱 떴는데 공안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와, 딱 보고 자연스럽게 눈 감고 또 자는 척 했습니다. 공안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작은 기적이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잡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라오스에서는 막 물 따라 강 따라 막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산 넘고 막 해가지고 다른 일행은 없었나? 합세했습니다. 했지 7명. 당연히 그렇겠지. 그 아까 버스 탈 때부터 합세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다 근데 중국어 하시는 분. 네. 다 여자들. 가짜 이런 거 다 신분증. 신분증 있고 네, 가짜 있고. 신분증. 네. 네. 그래서 딱 태국에 왔는데요.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음. 태국에 가니까 저기 브로커들이 이젠 다 왔다. 당신들 알아서 경찰에 잡히래요. 잡히면 된다. 그러고 자긴 가요. 음. 충격이었죠. 뭐 중국에서는 경찰 도망쳐야 되는데 태국에서는 잡히라고 하고. 참 그래가지고 경찰들인데 가서 이랬어요. 우리 잡아가라고. 잡아가라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경찰들 딱 보니까 메콩강 넘고 산 넘고 막 사람들이 막 훅탕인 겁니다. 안 잡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잡아가라는데도 안 잡아가네. 그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안 되겠다. 도시경찰인데 가서 잡히자. 네. 그랬는데 도시에 가려니까 택시나 뭐 타야 됩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네. 돈을 다 이런 여자들 브라 이런 데다가 다 이렇게 딱 엄청 하고 돈 많으니까 택시 타자 해서 택시에 가서 좀 태워달라고 택시 태워달라고 하니까 더러우니까 네. 안 태워줍니다. 그래서 그 11명의 일행이 됐는데 그때 그 중에 나이 드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찬양, 그래도 너 영어 단어 숫자 영어로 할 줄 알지? 너 오토바이 택시 그거 타고 도시경찰에 가서 우리를 잡아가라고 하라고. 아, 그러니까 너 혼자 갔다가 네. 도로 여기를 와라. 네. 네. 자동차 택시는 안 태워주니까 이런 오토바이 택시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래서 오토바이 택시 타고 제가 혼자 가게 됩니다. 근데 옷 다 새하얀 다리 드러내고 막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 택시 또 그 운전수가 웅큼해가지고 도로로 막 달리다가 막 이상한 데 가지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가고 이건 진짜 충격적인 얘기인데 뭐예요? 약간 예, 하세요. 예, 하실 수 있으면. 이건 제가 진짜 해주세요. 어디서 부끄러워가지고 얘기 못했었는데 오토바이 택시 기사가 아무튼 되게 웅큼한 짓을 하려고 저한테 이렇게 딴 데로 막 끌고 갔구나. 이렇게 약간 동작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좀 약간 이상한 스킨십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 마이 갓 잘못 걸려들었구나. 오토바이 뒤에 탔다가 제가 바로 가지길로 딱 들어갈 때 굴렀습니다. 네. 뒤에서. 떨어졌어? 네. 오토바이에서? 오토바이에서 딱 북한에서 제가 기차에서도 한번 굴른 적이 있거든요. 기차에서 일부러 그 국민증이 없어서 기차에서 한번 이렇게 또 역전에 도착하기 전에 굴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달리는 서서히 멈출 때 딱 떨어지면서 열차가 가는 방향으로 덤블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오토바이에서 달리는 데서 딱 떨어지면서 오토바이 가는 방향으로 덤블링 하다가 바로 일어서가지고 거꾸로 뛰었습니다. 달렸죠. 그래가지고 사람 제발 나타나라고 막 뛰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천사 같은 막 미소를 지으면서 제가 뛰니까 막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 막 하얀 여자가 막 뛰니까 막 가서 막 살려달라고 막 헬프미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토바이 그게 다시 따라오더니 사람 제가 잡고 있으니까 가더라고요. 그것도 타고 오토바이. 근데 저 멈춰서 어찌인지 합니까? 돈을 달랍니다 저한테. 그러고 누가? 그 오토바이. 오토바이. 네. 그 왔다고 사람 저 있는데도? 아저씨들인데 있는데 아, 여기까지 태우고 엄청 온 값을 뻔뻔하게, 내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 주머니에 뭐 여기에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강도 막 여기서 막 어떻게 제가 당할 것 같아서 여기 주머니에 있던 돈 있잖아요. 들어가지고 던져버렸어. 개쓰며가지고 한마디 하지. 나는 조선의 국모다. 돈을 던지니까 주워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아두신데 부탁했습니다. 나를 저기 도시에 가게 해달라. 시티, 빅 시티에 나를 브링 좀 해달라고. 네. 그도 알아들었겠네. 영어 알고네. 브링이 막 데려가다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자전거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전거가 그분들이 자전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옆에 있었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감사하다고 막 땡큐 막 하고 가니까 도시에 갔다 저를 탁 놓더라고요. 도시 시골 바닥에 가니까 어떤 천사 같은 여자애가 마치 저를 향해서 걸어오는 것처럼 어린애가 막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개선을 덥석 잡고 나를 그 하우스에 또 브링 해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애가 저를 보고 막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태국에? 태국이에요? 태국에 여자애가 저 손잡고 가자고 해가지고 딱 경찰서에 바로 옆이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신발 벗고 올라오세요. 네. 한글로 써 있어요?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워낙 많이들 가니까 이제 한국어 안내판이 와, 우리나라 글자를 딱 보니까 반가워? 눈물이 찡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걔한테 너무 고마워서 제가 북한에서부터 가져오던 뭐 이런 보석, 이런 핀 막 북한에서 제가 액세서리. 아끼던 것들 다 꺼내서 줬습니다. 걔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막 인사하더라고요. 그러고 또 폴리스 경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11 그 왔는데 10 friends를 브링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들이 막 신기하다고 막 귀엽다는 웃더니 한참 있다가 이렇게 트럭 가지고 막 불면서 지네끼리 막 그래서 같이 가세요? 아니요. 저보고 어디- 있으래요. 네. 아, 어디 있는지 알고 아니 가요? 그냥 이게 스트릿 하면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네. 그래가지고 다 안아봅니다. 어디에 교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한참 있다가 보니까 다 데려왔더라고요. 네. 내려왔어?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뭐 재판 받고 어쩌고 하면서 제수복 입고 족쇄도 차고 하는데 행복했습니다. 아, 이제는 안전하고. 잡혀갈 위험이 예. 없으니까. 그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기 누구한테? 우리는 노스 코리아에서 왔는데 우린 지금 사우스 코리아에 가고 싶다고 막 그 NG 막 이런 다 해가지고 구홍 립스틱 이런 거 다 해서 그림 다 있었거든요. 우리 보여주면서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 가겠다고. 그게 지금 와서 보면 난민 문제였지 않습니까? 중국은 북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주지 않지만 태국은 인정해주니까 우리가 잡혀야 됐던 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알았죠. 당시에는 재판도 받아야 돼. 네. 당시에는 몰랐었죠. 몰랐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무튼 아무튼 태국에서는 고생도 하고 뭐 하고 했지만 일단 가장 마음이 놓인 거는 안 잡혀간다는 거 그게 그치? 너무 그건 누구나 공통이에요. 자, 2부에서 다음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1부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가 받으셨어요. 아이고 네. 이거 말을 많이 하니까 잠깐 지나간다. 오랜만에 네. 금방이죠, 그래도. 10분 정도 쉬시고 2부 촬영 들어갈게요.